앵커셨으니까 이번에 KBS 사전 녹화 대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담을 쭉 보시면서 내가 박장범 앵커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앵커를 하셨으니까. 사전 대담이라면 사회를 거부했을 거고요. 하나를 요구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질문권을 보장해라. 사후 그 편집할 때 입회하게 하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질문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간 거죠. 그걸 사후에 굳이 뭐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 자체도 안 된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화장실 휴지에 비유했습니다. 네. 네, 표현은 좀 거칠죠. 과격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 비판 존중합니다만 아무리 곱씹어도 그게 딱 맞아요. 더러운 걸 닦아내는 역할, 더러운 것을 분칠해서 가려주는 역할, 그걸 KBS가 했습니다. 더러운 거죠. 권력자가 사적으로 만나서 명품백을 받아요.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져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데 언론이 거기에 지렛대 역할을 해줘요? 더러운 짓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됐던 게 파우치라는 그런 단어 선택. 물론 홈페이지 가 보면은 디올 홈페이지 가 보면은 디올 레이디 파우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저도 상품명은 초기에 이 보도 초기에 봤는데 파우치를 잘 아는 분들도 있고 틀리지 않다. 근데 그런 논란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저는 파우치로 명품백을 가리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품백 논란 본질을 이 표현 논란으로 치환시켜 버리려는 술수라고 봅니다. 거기에 저희는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결과적으로 그냥 박장범 앵커 질문 못했다.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KBS가 거기에 그 역할을 맡아준 그 자체로 이 정권이 KBS를 그 정도 용도로 보고 그런 기획을 했다는 그 자체로 그 이전에 그렇게가 아니면은 도저히 가릴 수 없는, 뭐 가려지지도 않지만 그런 아주 낮은 수밖에 쓸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 정권, 이게 본질이지. 뭐 사전 대담을 옛날에는 했나 안 했나, 녹화를 했나 안 했나, 뭐 질문을 이걸 했나 안 했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윤석열 정권, 윤석열 부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그게 드러났고 언론은 이걸 비판해야 되는데 이걸 가려주는 더러운 짓을 했다. 이걸로 정리되는 겁니다. 뭐 사과를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그 예상들을 여러 언론이 했잖아요. 네. 아마 다 했을 거예요. 뭐 진보 보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프레임이냐면 사과를 하면은 대단한 걸 한 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뭔데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사과하면은 검사 여러분, 저 수사 안 할 겁니까? 수사받을 일이면 수사해야 되는 거지. 왜 사과를 하면 대단히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사과는 사람이라면,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요구하지 말고 수사 이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유감이라도 표명할까? 근데 뭐 비슷한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그냥 정치 공작이다, 아쉽다, 그리고 적절하지 못하게. 네, 뭐 사후에 사과도 안 했다는, 저는 그 표현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사과했으면 봐줄 거예요?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가고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과 함께 깨나가는 작업, 이게 이 전술상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핵심을, 본질을 봐야 된다. 예. 그걸 노종면 우리 전 앵커와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방송일 텐데, KBS 얘기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여쭙자면,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이게 이제 KBS에서 방영 시점을 총선 뒤로 미뤄야 된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또 KBS에서는 내부 반발이 있던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뭐 KBS가 정권을 위해서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세월호 참사가, 여기에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를 아파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야당 지지자다, 뭐 진보 지지자다 이런 규정을 계속 해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거는 뭐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 한 줌도 안 되는 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그 세력의 어떤 공감하고 있는 정서고 네. 거기에 부응하는 건데 그 뭐 같은 맥락에서 그것도 이제 KBS가 지금 완전히 정권의 거수기 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작은 징표이지 그 사안 자체가 크게 부각돼서 그쪽에 시선이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이 역시도 프레임에 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KBS가 나쁘다. 왜 이것이 있다. 이렇게 돼야지. 아, 이번에 세월호 다큐를 어떻게 했대. 이거는 위아래가 선후가 바뀐 거라고 봅니다. 선후가 바뀌었다. 아,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내부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질문도 시청자분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BS 이제 수신료 못 주겠다. 이런 얘기도 뭐 진보 진영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내부 구성원들은 여기서 좀 더 싸워줘야 국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는 맞아 이렇게 싸워야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응원도 할 텐데 그게 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부에서 전혀 아무 움직임이 없다 이거는 아니겠죠.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강도가 약하고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네.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올지 그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느 순간에는 표출돼 나와야만 시민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든 평가 속에서 못 헤어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쪽 내부를 일반 시민들보다는 조금 더 알잖아요. 같이 싸웠던 분들도 있고 네. 거기에 시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답답증 이건 뭐 일반 시민들보다는 저는 당연히 크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언론인의 이름으로 내부 저항으로 표출해낼 것인가 이것의 문제인데 좀 뭐 당연히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네. 좀 기다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 터져 나올 수 있다. 이건 제가 뭐 초록이 동색이라고 언론인 출신으로 이렇게 뭐 감싸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KBS 구성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 이전에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 이제서야 판단하냐? 뭐 할 수 없어요. 이제서 판단한다는데. 그러면 전술적으로 이들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에 유리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너 그동안 뭐 했어 하고 계속 윽박 지르면 이분들 아유 그래 불만만 쌓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맞고 저쪽으로도 맞고 A하고 아마 포기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평가를 유보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아프게 비판하는 거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분들이 떨쳐 일어나 주기를 기대하고 그쪽으로 응원해주고 그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요령껏이라도 유도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응원을 해줘야 된다. KBS가 이제 국민의 방송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뭐 이른바 박민의 방송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KBS 구성원들의 모습 이것 좀 응원하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